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 해주실 최강 멤버들 소개해드립니다.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유미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JYP 박진영 비평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고단하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니, 과자 먹다가 목이 메이. 예, 물도 좀 드시고 커피도 좀 드시고. 예. 자, 본격적인 뉴스들 보기 전에 오후에 나온 속보들 볼 텐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대법원에서 내란 사건 관련해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키로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주요 사건이 생기면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가 된다. 그래서 전담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심리 사건은 전부 재배당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관련 사건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재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들인데 이게 예규를 만든다는 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부분은 바로 이 내부 업무 지침을 내려준다는 취지이기 예. 때문에요. 아마 방점은 항소심 재판부부터 이제 몰아가지고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아하. 그러면 이제 줄줄이 1월달에 뭐 한덕수 뭐 여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한 전담 재판부에서 뭐 그게 2개가 되든 뭐 3개가 되든 그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지금 있는 재판들이 1심은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항소심부터는 바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이 내란전담부 그 법을 만든다라는 부분은 그 법이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또 그리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 위헌 심판 등을 보내면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직접 예규를 만든다는 건 그런 과정 없이도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다. 네, 언제든지 시행 가능한 아하. 것이고 대법원도 매우 전향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1심들이 전부 다 1월 달에 판결되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이 없도록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좀 약간 소극적으로 뭔가 편파적으로 한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던 그 부분을 좀 다 정리해서 아니다라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불편부당하게 일을 한다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재판이라고 네. 보면 그 만약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그걸로 위헌 심판 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무조건 갈 거예요. 이거는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예규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헌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인지를 한번 봐주세요, 판사님. 이게 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거고 판사에게 에헤. 판사가 이거 좀 얘기가 되는데라고 하면 본인이 헌재에 제청하는 거고 예. 이 단계를 거치면 재판은 중지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건 위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러면 헌법 소원을 가는 거고 그때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서 이 대상은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내규는 대상이 되지 않아서 아하. 이 부분을 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규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한겨레 신문의 업무 분장이에요. 그때 그렇게 행정법 생각하시면 전공하셨다고. 돼요. 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잖아요. 예.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아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 정부 기관에도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다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팽이다. 한겨울에 빙판에서 치는 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때려야 돌아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왜 직위원 재판부 때 일찍 적용 안 애초에 했어요? 왜 이렇게 못했느냐? 직위원 재판부가 직위원 판사가 뭐 이상한 재판들을 많이 한다면서요. 자기 말로는. 그거 중단시키고 전담시키면 됐던 거잖아요. 자, 어찌 됐건 많은 분들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스스로가 움직여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생길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을 받는 측에서 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여지를 없애버렸다. 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오늘 헌재에서 파면됐습니다. 만장일치. 예, 재판권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났는데 작년 12월 12일에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뭐 1년이 지나서 371일 만에 파면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출입 막았었고 전면 봉쇄했다 이런 내용들로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됐었는데 불법경 관련자 중에서는 윤석열 이후에 첫 파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 후임 경찰청장을 임명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 과거에 이제 돈봉투 사건 기억하실 텐데 윤관석,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등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네. 일단 그 근거로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됐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다시 한번 이 복기를 해보자면 당시에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 휴대전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이 됐었는데 이거는 알선수재 사건의 증거였었는데 이걸 다른 사건에 쓰는 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취지가 될 것이고요. 뭐 과거에 이제 지난 1월달이었죠. 송영길 전 대표 무죄 받을 때와 같은 취지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윤석열은 여인형 재판에 증인 출석했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요. 쿠팡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쿠팡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 살다 이런 청문회 처음 봤어요. 그 청문회 속도로 치자면 굉장히 느렸죠. 이게 중간에 뭐 통역한다라고 시간 절반 이상 써버리면서 일단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딴소리 대잔치다. 일부러 의도했다. 왜 한국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미국인으로 교체를 할까? 이러려고 했구나. 김범석 의장 자기 안 나오고 이거 해태하고 지연하려고 그랬구나. 정말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예. 통역이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무슨 추상적인 차원의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하고 그래서 대단히 무책임한 기업이구나. 다시 한번 국민들이 확인했다. 많은 의원들이 이제 김범석 의장 어딨냐 이 질문을 하는데 I don't speak Korean.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게 이 정도 내가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Listen and speak.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냐 뭐 이런 좀 비아냥 섞인 나는 얘기도 기분 나오고. 나쁜 거 그거였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기쁘다. 그러니까 그거 있었지. 이준석 의원 Happy to be 얘기에. here. 예. 자기 이준석 의원이 물어보니까 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매우 기쁘다. 뭐 이딴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국민들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시하고 있었구나. 예. 니네는 우리들이 걔네들이 또 그러잖아요. 어차피 니네들은 우리한테 이거 시키지 않으면 니네 마비되잖아. 우리 다 그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하지만 또 저기서는 다 내가 쓸 거잖아. 이제 이런 태도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게 만든 예. 거라고 봤고 이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2020년에 있었던 그렇죠. 그 또 다른 그 희생자에 대해서 나누었던 대화가 이번에 예. 어제 SBS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와, 그걸 보고 제가 완전히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람은 영구직으로 이 의장인지 뭔지 다 박탈하게끔 또 내지는 이 사람 증거 조작 혐의로 예. 형사처벌 받게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JYP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범석 의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싹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김범석 의장이나 대리로 임명된 이 미국인 사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능멸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회가 법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김범석 의장을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점의 폐해 이야기는 192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예.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현상이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민 관련해가지고 배달 앱 관련해서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앱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 발전하고 또 자유화되면서 국유화라든가 사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좌파적이고 구닥다리적인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 민영화 모든 것의 그 경쟁, 자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공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버렸다라는 측면에서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지금 그 어제 청문회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분 나쁘고 화나고 저는 솔직히 가장 그 강렬하게 들었던 표현은 약 올랐어요.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심각한 상황 아니라서 공시도 안 했다가 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 SEC 기준으로 따지면 그 4영업일 안에 해야 되는 공시도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고 버팅기다가 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는 따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큰 금융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돈 벌고 그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들어오지도 않고, 이 헤럴드라는 미국 국적의 사장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이없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치사하다, 그리고 굉장히 그 태도가 오만불손하다, 뭐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이 들었고, 뭐 국회의 능멸, 우리 국민에 대한 능멸, 이런 것들도 동시에 다 들었던 생각인데, 쿠팡 그리고 이제 범킴, 이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악랄하게 경영을 해왔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노영희 변호사 잠시 전에 얘기하셨지만 SBS와 또 한겨레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2020년에 있었던 70물류센터에서 장덕준이라는 노동자가 새벽 근무를 하고 퇴근해서 한 1시간쯤 후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김범준이 한국법인의 대표였거든요. 네. 근데 국정감사 앞두고 이런 내용들 그 뭐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대표 자리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김범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 CPO라고 하던데요. 이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희생당한 이 고 장덕준 씨의 그 근무 상황에 있어서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과급 노동자가 아니다.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시급제 노동자에 대한 비하,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면들만 CCTV에서 이제 달라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네, 내용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 손 씻는 시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분단위로 체크가 그러니까요. 된대요. 예. 거기다 체크해놓고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어떻게 사람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보안이 제일 강하다는 그 시그널이라는 진짜 앱을 못됐어.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될 이 수가 영상을 지금 드러내게 되니까, 영상 중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 딴짓하는 시간, PDA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만 추출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얘가 성과금을 받니 연봉을 받니, 이 시급제 근로자인데 뭘 열심히 일했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쿠팡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업하고 나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굉장히 큰 적자를 보면서 계속 버티면서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면서 생태계 시장 장악이죠. 그렇죠. 투자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당시에.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버텨내가지고 이걸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일종의 독점 구조를 만들어 버리고 그 상황에서 이게 쿠팡이 지금 오늘날이 쿠팡이 되고 미국에 상장까지 할 수 있었던데, 그 우리 배달 노동자들 그리고 이 물류 노동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겁니까? 1등 공신이었어요 사실. 진짜 말 그대로 갈아 넣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덕준 씨 건 말고도 뭐 워낙에 산재 관련된 내용이 쿠팡은 또 많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들보다도 훨씬 많다는 통계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관으로 이걸 다 해결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대관에 쓰는 돈을 차라리 노동 환경 개선에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삼성보다도 대관 인력이 많아요. 예. 현대보다도 많대요. 그래서 대관에 쓰는 그 돈에 내가 보기에는 뭐 한 10분의 2? 이 정도만 쏟아도 이런 문제 안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회사는 한번 망해야 돼요. 망해버려야 돼요. 진짜. 망해야지 그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 국민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 그 사회학 용어로 세도메조이스트적 인간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길들여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쿠팡이 주는 편안함에 우리 길들여져 있어요.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서 징벌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조지 오웰의 그 1984처럼 길들여져 가지고 감시와 그들의 하나의 뭐랍니까 세포처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번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 징벌이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범석이라는 개인에 대한 어떤 처벌, 이 사람이 국적이 미국이다 보니까 네. 뭔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쿠팡이라는 한국 법인 회사가 있으니까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대책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영업 정지도 그 알아보고 있다라는 네.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과징금 뭐 얼마 안 냈던 거 많이 내게끔 하는 방법들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고 제도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보다 이번 건은 소비자들이 뭔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탈팡이라고 해가지고 네. 탈팡. 예 회원 탈퇴를 하는 뭐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하시고 근데 진짜 실제로 저 하시는 하다가 분들.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주변에서 근데 이번에 그렇게 단계가 왜 얘기하셨어요. 8단계라 그랬었는데 확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렇습니까? 확인했는데 그 뒤에는 못 해봤어요. 바로 이제 회원 탈퇴 사이트로 가는 것도 가능해졌고 지금 보면 앞서 그 왜 시그널이라고 그 메신저로 김범석과 이 사람들이 나누었던 그 단톡방 같은데 이번에 청문회 나왔던 그 헤럴드 로저스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범석이 한국법인 대표를 그만두면서 그 뒤로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데 그렇죠. 이들이 다 대관 인력들입니다. 네, 대관 인력으로 뽑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지금까지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근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보좌진들 아는 보좌진들 그리고 쿠팡에서 뽑았던 국회 인력도 다른 기업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정도예요. 그럼 어떤 임무를 했느냐? 뭔가 일이 터지고 이러면 어떻게든 우리 사주 증인으로 불러나지 않도록 아주 얄팍한 그런 업무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되게 의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비용을 진짜 점검하는데 시스템을 교정하는데 써도 부족할 판에 이런 식의 땜질식 하니까 이런 큰 대형 사고를 초래한 겁니다. 앞서도 그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회 쪽으로 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독점이 되고 나면은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정부 부처에서 어떤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 결정권자들이 여기를 무마시켜 줬는지 이 부분을 먼저 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네. 그런 바이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잊어먹었네요. 예, 칭찬받더니 바로 이제 당황하셨어요. 내 칭찬을 좀 야, 부담스러워하네. 노영이의 칭찬이란 건 이런 겁니다. 네. 사람을 얼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칭찬에 독약이 들어있어. 왜 그래 나한테. 앞서도 칭찬해줘도 수면제가 뭐라고. 들어있어.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관 인력이 이 쿠팡이 그 소위 말하는 빅3 유통업체들보다 한 10배 정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라는 게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다. 우리 로비법을 차라리 차라리 양성화시키고 만들어서, 긍정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변호사들이 할 수 있게끔. 차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로비스트법이 없다는 것은 이익 대변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찌그러지면 잘못된 민주주의예요. 그냥 로비스트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건전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위법 상황이니까 이제 음성적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패난 같은 것들이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서 좀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정무위, 과방위 등등에서 뭐 고발 조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환노위 등이 연석 청문회를 계속 열기로 했다. 네. 이 내용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이게 과징금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미국 같은 징벌적 배상제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해야지. 금융 치료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네. 기업한테 그렇게 제일 해야 무서운 됩니다. 건 돈이니까. 기업은 금융치료가 최고입니다. 예. 다른 그리고 건 또 필요 없습니다. 철학의 문제도 있어요. 속도, 편안함, 효율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민주당 사람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준석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럼 영어로 질문하면 편하죠. 국회의원은 영어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이 보도록 하는 절차와 형식이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자꾸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이제 미국 유학하고 뭐 영어 잘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국회에서 영어 잘하는 거 이제 뽐내려고 그런가 의원된 건 봐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가 봐요. 뽐내려고. 나 뽐내려고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게 식민지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 지도자들은 알아도 일부러 일부러 한국말을 쓰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 봐요, 일부러. 김 네. DJ도 그러셨고. 우리가 이제 이 장면들을 보면서 생각할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어제 청문회는 정말 그러니까 역사적인 청문회예요. 이거 진짜 제대로 기록 남겨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단위의 조치. 그리고 사실은 쿠팡이라는 기업을 제재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수많은 또 중소 업체들이 셀러로 들어있는 분들에 그렇죠. 대한 피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두루두루 살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이번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 우리 법으로 뭔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강제성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국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범죄지가 대한민국이면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영내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예.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개인 범죄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라는 예, 예. 부분 때문에 이게 딱 지금 대한민국 법률로 의율하기는 조금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소송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뭐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해야죠. 양쪽에서. 양쪽에서? 미국에서도 그 피해자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 다 취한다. 예. 적극적인 조치로. 매우 공격적인. 난 예. 여기서 적극적이라고 보는데 매우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이렇게 함부로 대한민국 국민을 깔보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이 태도를 이번에 싹 그렇죠. 미안합니다. 예. 싹 정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우습게 봤다면 아주 큰 코 다친다는 미안해. 거예요. 꼴 X를 떨었다. 꼴 X 꼴값? 네. 꼴랑. 지금 보니까 저 댓글에는 범킴 법규라는 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분들도 이제 그 F로 시작하는 걸 쓰긴 좀 그렇게 조심스러웠나 봐요. 네. 그래 이게 법규. 뻑 X야. 근데 되게 센스 있다. 법규라고 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우리 그러니까 저기 잘 못 알아들잖아. 그래서 뻑 X라고 돼. 법규 김병원 선생을 또 소환을 하시네요. 예. 아. 아무튼 진짜 그냥 욕이 절로 나오는. 여기서 김병현 선수를 이제 우리가 또 소환할 줄 몰랐는데. 네. 이런 거 영어를 딱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스펠링까지 했어. F로 시작하는. 예. 아무튼 쿠팡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